민원년 신문 방송 모니터 오랜만이야 특집. 네. 오랜만이야.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로꼬 피처링 자이언티의 오랜만이야라는 노래인데요. 노래까지. 네. 제가 매번 나올 때마다 이거 뭐 하나씩 이제 노래를 가지고 오는데요. 아니 제이씨 좀 들으세요. 남의 거 좀 들어. 자기 나오는 거 듣지 말고. 내가 보기엔 자기 나오는 것도 안 듣는 것 같은데? 안 듣지? 아니 그 자기 나오는 거 좀 듣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내가 편집을 어떻게 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 오랜만이야라고 가지고 나왔는데 이 노래는 이 로꼬 씨가 군대에 가면서 팬들한테 뭐 나중에 봤을 때 뭐 오랜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가사인데요. 사실 오늘 만날 오랜만이야의 주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함께했던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와 관련된 보도를 저희가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안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8일이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 그리고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이름을 짓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막상 내용을 까보니 지만원 씨가 나와서 북한군 개입설을 얘기하고 또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5.18 유공자를 모독하는 망언을 하고 이런 발언들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일에도 그렇고 다음 날부터 엄청난 비판 여론이 일었어요. 아니 진짜 충격적인 거는 네. 국회의원 회관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진짜 충격적인 이런 일이죠. 공청회를 세상에. 심지어 MBC는 요거를 국민 세금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도를 내서 그러니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비판 여론이 일었고 그리고 실제로 12일 날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사당이 이 문제 발언을 했던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당도 당내 징계를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결과가 나왔죠?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오늘 징계를 했는데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했고요. 와, 네. 근데 이종명 의원이 제명된 이유는 저희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일단 뭐 주도를 했다 뭐 이런 뭐 본인들의 진상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나는 이분 이름은 또 처음 들어봤는데 이번에 이분이 그 폭동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를 내렸어요. 사실 그래서 이종명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네요. 거의.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가 거의 가위바위보 한 거 아닙니까? 셋 중에 한 명 가야 되는데 저가 정인 거죠 이종명 씨가. 한 명만 가자. 네, 네가 가자. 어쨌건 굉장히 거의 황당한 수준에. 네. 황당한 수준이고요.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를 한 기간이 이 공청회가 있었던 8일부터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사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공식 입장을 내놨던 11일까지의 방송사 저녁종합 뉴스를 모니터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저랑 이제 친한 저희 페이스북 친구가 저한테 지난 1월에 뭘 하나 보내줬어요. 자기가 국회 방송 너무 열심히 보고 있대요. 평소에 그게 취미래. 국회 방송을 보는 게. 실험한 취미를. 네. 국회 방송을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내용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인데 2019년 체제전쟁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가는가라는 제목의 그 방송 텔레비전에 나오는 국회 방송 제목이 그거였고요. 방송이에요? 소 제목이 봉급 안 받고 배급 받을래?라는 제목이었대요. 봉급 안 받고 국회 방송에서 한다고요? 토론의 제목이 그 토론회. 붙어있는 토론의 제목이 그게 비춰줄 거 아니야. 근데 비춰주는데 봉급 안 받고 배급 받을래? 라는 제목이었대요. 엄마예요. 그리고 진짜 엄마야. 근데 그리고 이 발제자로 나서서 나온 사람들의 내용들이 정말 가관이었는데 뭐 이해란 박사가 나와가지고 선거로 공산 사회주의 지옥문 앞에선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발제자들도 몇 번이고 반복하길 현 정부는 정교조가 장악한 사회주의 지향 정부이고 김일성 추종 정부이고 주사파 정권이라고 계속 말을 했대요. 근데 이 내용이 김진태 의원이 단독 주최를 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어떻게 국회의원실에서 이렇게 거의 가짜 뉴스에 가까운 아주 그런 것을 주최를 했는지,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이걸 혼자 직접 주최를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빼박이라 지적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 토론회를 국회 방송에서 이걸 거르지 않고 그러니까 방송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걸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 친구가 또 의지한 국인이거든. 이 친구가 전화를 한 거야 담당 PD한테. 이걸 왜 했냐라고 막 주장을 했더니 본인 그 국회 방송 토론회 중계 편성 담당자인 뭐뭐뭐 이름까지 적어줬어. 무슨 PD에게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화로 전달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담당 PD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자신들이 사전에 토론회 내용이 뭔지 거를 수 있는 성경이 아니다. 토론회 제목만 전달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짜 뉴스인지 자기들이 알 수 없다. 어느 정도 수위인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국회 방송 PD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생각돼? 그러니까 일단 편성이 되는 거는 이제 편성해서 하는 건데 네. 위에서 결정이 되면 하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니 이번 편성이 5.18도 되기 분명히 전에 방송됐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5.18이 우리가 갑자기 5.18이 막 사건처럼 됐잖아. 이미 이런 짓을 김진태 의원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터질 때 터진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때 우리가 못 막은 거고 제가 이거를 심도 있게 이렇게 보고 고민하지 않고 또 김진태가 이상한 짓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설마 이런 얘기에서 5.18까지 나가리라고는 편성국장을 예. 한번 인터뷰를 해봐야 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예고된 인재였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기 전에 자유한국당이 이런 토론회들이 지금 막 무리수를 두는 토론회들이 의원들이 이렇게 단독 주최하거나 공동 주최해서 막 나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사실상 어떤 협의를 하지 못하고 방치 또는 뭐 각자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놔둔 그런 상황인 거죠. 장려 또는 방치 한 상황에서 이번 일이 벌어졌다. 예,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5.18 망언에 대해서 일단은 방송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보도량부터 보시죠. 네, 보도량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또 예상이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또 퀴즈를 준비했는데 가장 많이 보도한 방송사 어디였을까요? TV조선이요. MBC? 땡입니다. 두 분 다 땡이고요. 정답은 JTBC였습니다. JTBC가 4일간 10.5건을 보도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MBC, SBS, MBN 8건이었고요. KBS가 6건, 채널A가 5건, YTN이 3.5건, TV조선이 3건이었습니다. 3건. 놀랍죠? 근데 YTN 같은 경우는 뭐 TV조선하고 비슷한 수준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8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하는 프로그램 뉴스큐가 또 주말에는 방송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틀간 보도량이었기 때문에 TV조선 수준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었고요. TV조선은 YTN보다 이틀 더 했는데도 그렇죠. 3건입니다. 네, 더 적었어요. 더 적었다. 네. 그래서 정말 눈에 띄는 게 이 TV조선이죠. TV조선이 3건 보도를 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게 TV조선이 심지어 당일날하고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던 9일날은 보도를 안 냅니다. 제일 화제가 되는 게 첫날인데. 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 TV조선만 그런 게 아니에요. TV조선에 가면 누가 갑니까? 친구가 같이 가야죠. 채널A도 같이 갑니다. 채널A도 8일, 9일에 똑같이 방송을 안 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일에는 정말 이 비판 여론이 너무 거세니까 안 낼 수 없잖아요. 안 낼 수 없죠. 그러니까 한 건씩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이 진짜 치사한 거죠. 그리고 타 방송사 보면 당일인 8일에는 MBN하고 YTN도 보도를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YTN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정상 참작을 해주자면 저희가 모니터를 하는 방송이 18시 방송인데 오후 6시 방송인데 요 공청회가 뭐 오후 한 4시에도 사진이 찍힌 걸 보면 뭐 시간대 때문에 그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지, 근데 저도 문제는 이 뭐야? 시간대에 이런 공청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보도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는 거. 이상하네. 어쨌거나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도량을 살펴보면서 이 TV조선 이게 너무 낮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분명히 이 4일 동안 뉴스를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엄청 나왔는데 왜 이 5.18 망한 거 관련된 보도는 적을까 해서 하나 더 살펴본 게 있어요. 보도량을 전당대회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도 전당대회를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준비하고 그리고 있으니까. TV조선이 굉장히 이 전당대회의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들 있죠. 뭐 황교안, 오세훈 다 불렀어요. 불러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굉장히 막 열심히 보도를 하는 방송사였어요. 네. 그래서 전당대회는 얼마나 했지 해서 4일간 살펴봤더니 전당대회는 TV조선이 무려 6건을 보도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 6건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전체 8개 방송사 중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아니 근데 전당대회 8건이나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6건 할 수 있죠. 뭐 27일 날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연기하지 않겠다 뭐 이걸 밝혔거든요. 예. 그런 식의 보도 멘트 하나당 기사 하나씩 쓰면 네, 추적해가는 보도 100개도 쓸 수 있죠. 뭐 이런 거 하고 막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막 그런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다 못 채울 것 같다. 막 이런 망언했잖아요. 막 이런 거 하는 거 다 보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전당대회 후보니까 다 추적하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6건이 가장 많았던 게 같은 방송사가 또 있습니다. TV조선이 가면 누가 같이 가죠? 채널A가 같이 가죠. 채널A도 6건이에요. 그리고 MBN이 5건, JTBC가 4.5건, KBS, MBC가 3건, YTN이 2.5건, SBS가 2건이었어요. 같은 기간에 8개 방송사 중에 채널A하고 TV조선이 1등이었고 또 눈에 띄는 게 5.18 망언보다 전당대회를 더 많이 보도한 방송사. 이 두 방송사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채널A만 이걸 더 많이 방송했어요. 진짜 웃긴 거죠. 5.18 망언보다 자유한국당 그죠. 전당대회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훨씬 더 중요하게 치네. 심지어 TV조선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그게 드러나는 게 보도량에서도 드러나지만 좀 더 이 자세히 들어가서 TV조선이 두 사안을 같이 보도한 날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10일 날 TV조선이 5.18 망언 그리고 전당대회를 각각 한 건씩 보도했거든요. 근데 순서를 살펴보면 전당대회가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5.18 망언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웃기죠? 미치겠다. 진짜 웃기죠? 그리고 11일에는 이 5.18 망언 관련 보도가 3번째였어요. 그럼 다른 앞에다 배치한 거잖아요. 그럼 톱보도 앞에 2건이 뭐지? 전당대회예요. 웃기는 거죠. 전당대회 2건을 톱보도로 내고 그 다음에 5.18 망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황당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런 어떤 보도의 구성이나 순서나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권한이죠. 그걸 정하는 건 언론사의 권한이지만 이거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상한 거잖아요. 역사 왜곡 발언을 하고 정말 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망언을 한 그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을 그 당의 전당대회보다 뒤에 보도한다? 그건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한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TV조선 보도를 저희가 살펴보다가 좀 독특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 공청회는 시작점이 지만원 씨입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지만원 씨를 불렀고 북한군 개입설을 들고 나왔죠. 그렇죠. 그럼 보도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지만원 씨와 나와야죠. 북한군 개입설이 나와야 되잖아요. TV조선 보도에 이 2개가 없어요. 네? 신기하죠? TV조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보도량이 3건인데요. 그중에서 리포트가 2건, 앵커 논평이 1건이었어요. 네. 근데 이 2건의 리포트를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지만원 씨와 북한군 개입설이 없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공청회 무슨 얘기를 하지?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5.18 관련 공청회에서 5.18을 폄하하고 유족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 나오거나 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유가족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비판 여론만 소개하는 거예요. 비판한 사람이 더 문제라는 것 같지. 이런 내용 설명은 왜 뭐예요? 비판하지? 비판하는 이유를 말해주지 저러네, 않기 말면서. 때문에 민주당 놈들 욕하겠대. 그죠? 예. 흉악한 놈들 어디 또 저렇게 우리 의원을 또 이렇게 까내리고 있어. 그죠? 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나마 할 수밖에 없죠. 네. 이 지만원 씨하고 북한군 개입설이 어디서 나왔냐면 앵커 논평이었던 신동욱 앵커, 앵커의 시선, 제1야당의 수준 이거였어요. 이거에서 신동욱 앵커가 정말 막 좀 세게 비판합니다. 그래도 그래요? 네, 의외로 세게 비판을 해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원이 개입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극우 인사로 불리는 지만원 씨입니다. 지 씨는 5.18 발언과 관련한 소송들에서 이미 유죄 또는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지 씨를 국회로 불러 마이크를 쥐어준 것도 모자라서 지 씨 못지않게 극단적 주장을 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에게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 광주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평가가 끝난 사안입니다. 그런 5.18을 느닷없이 다시 문제 삼은 저희가 궁금합니다. 웬일이래? TV조선에서. 본인도 뭐 선을 넘지 않겠다 뭐 이런 걸 수 있는데 이 웬일이지가 사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요? 네, 궁금했던 게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웬일이지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여러분이 저희가 이 탈곡기에서 많이 언급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북한군 개입설
TV조선에게 낯선 주제인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 북한군 개입설 이미 TV조선이 열심히 했던 거고 열심히 해서 크게 혼났던 거거든요. 완전 세게 혼났죠. 네, 많이 전달을 드렸지만 2013년에 장성민의 시사탱크 장성민 씨는 그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던 그 장성민 씨입니다. 그렇죠. 네, 이분 이 프로그램에서 탈북자 임천용 씨가 나와가지고 광주 사태 당시 북한 특수부대 1개 대대가 광주에 대거 침투했다. 막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럼 그때 5.18이 그때 내려가서 광주 5.18에 내려가서 그렇죠. 간첩들이 어떤 역할을 했죠? 저희 대대장들은 민간인복을 입고선 네. 교란시켜서 민간인복 입고선 그 칼빈이나 예만이 민간인들이 그때 들고 있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민간인을 쏜 거예요. 민간인이 민간인을 쐈다? 그러니까 민간인을 가장해서 민간인을 쐈다 이거지. 그러니까 민간인 간의 전투는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아예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알게 그래서 뭐 특수작전이고 교란작전이 뭐 내부에서? 내놓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총에 맞아 죽으니까 그 사람들은 진압군이 쏴서 죽었다고 그러지. 아, 그럼 진압군이 쏜 게 아니고 민간인이 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저 여인들이 내려와서 네. 그 속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교란을 시켜놓는 거지. 내부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압군이 쏜 걸로 해가지고 민간인들의 이 화를 북돋아가지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순전한 내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그렇죠. 중간에서 교란 역할을 했다. 간첩들이 내려와서. 그건 당연히 한 거지요. 그다음에 그건 확실한 진실입니다. 북한군 개입설 그대로 주장을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장성민 씨가 이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북한의 특수 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돼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동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방통심의위에 들어갔죠. 그래서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서 법정 제재가 나왔습니다. 경고 및 관계자 징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TV조선한테 이 북한군 개입설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딱 소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방송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저희 어제 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를 이 주제로 녹음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번 공청회가 이 벌어진 배경 이렇게 공청회까지 국회에서 이런 주제로 공청회를 할 수 있게 된 이 용기 이거는 사실은 TV조선과 채널A가 2013년에 이 간첩 침투설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사실 이게 지금 장성민의 시사탱크 말고 같은 한 이틀 뒤에 또 채널A도 채널A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용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사가 이것을 가지고 꺼내갖고 탁 정말 그 방송에서 이걸 내놓는 순간 그 이전에는 그냥 진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아저씨의 말 같은 그런 주장이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공론화로 탁 띄워놓은 거잖아요. 야,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어. 네.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으로 올려놔 버린 거지. 종편에서 내놓는 바람에 사실 이 의제가 논란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논란이 될 수 없는 내용을 논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정말 나빴고 TV조선과 채널A의 당시에 이 방송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기분 나쁜 거는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이냐 뭐냐 새누리당이냐 걔네는 그때 완전히 굽히고 들어갔었어요. 전혀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 비판을 받자마자 이거는 징계를 해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고 및 관계자 징계가 나온 거예요. 거의 최고 세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과는 쓰게 했는데. 사과는 했는데 장성민 씨는 우리가 날린 거지. 우리 2016년에 그때 날린 거지. 계속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라고 한나라당이라고 새누리당 하여튼 아무튼 그 세력들. 제가 말하고 싶은 그 것은 당이. 예, 그 당이 그때 당시에 이 방송이 나왔을 때 아무도 이 방송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라고 그렇죠. 본인들이 인정했던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제 우리 유민지 팀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랑 요즘 싸우는 일이 있는데 이제 네. 그게 5.18 관련 게시글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작년에 모니터한 거 그걸 한꺼번에 너무 많이 심의를 넣었다고 해서 그쪽에서 뭐라 막 이런 이제 너무 많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할 소리는 우리가 너무 사람들이 많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 왜냐하면 너무 많은데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게 막 1시간짜리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뭐 특정해달라 어느 장면을 말하는 건지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보 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송이 삭제되는지 알고 싶다. 정확하게 삭제 지시를 받은 방송의 수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이제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주고 뭘 줬냐면은 각 해마다 몇 건씩
5.18 게시글을 지웠는지가 네. 왔어요, 정보가. 그런데 2015년이요. 2017년보다 더 많이 지웠어요. 더 많이 삭제했어요. 무슨 소리냐? 예, 박근혜 때도 이거를 삭제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017년이 조금 덜 지웠고요. 충격적인 건 2018년은 거의 안 지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통심의는 그 이상노 의원이 통신심의에 있잖아요. 그 자유한국당 그 아주 정신이 정말 이걸 하면 표현의 자유 어쩌고 하면서 5.18을 절대 심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상노 의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2018년에는 정말 몇 개 못 지웠고요. 2017년에도 많이 지웠지만 2015년이 제일 많이 지웠다는 거. 그때는 완전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정말 일방적인 전행을 할 수 있는 그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새누리당 위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이건 정말 하지 마라고 정확하게 했던 내용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 주제를 다시 갖고 와서 정말 막 터트린 거지. 어떻게 보면은 무덤을 판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악재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결과적으로 지금 악재가 된 거잖아.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그래서 거죠. 자유한국당 지지도도 30%를 그러니까요. 넘기려다가 네. 갑자기 3% 가까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써서 해보려고 했어도 이거는 애초에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 TV조선과 채널A가 자기네들은 뭐 이렇게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큰 악재를 새누리당에게 던져줬던 일이었다. 이때 당시에도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TV조선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시청자 그 관계자 징계를 맞고 나니까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러니까 반성문을 막 내놓은 거죠 당시에. 그래서 아니다. 팩트 체크 해보겠다. 북한군 개입설은 아니다라는 보도들을 그때 2013년에 쭈루루룩 내놨었어요. 아, TV조선이? 네, 이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 기억하지 못하셨던 사실인데. 넌 몰랐네. 네. 자, 요걸 좀 설명해 보시죠. 그렇죠. 이 TV조선이 북한군 개입설을 잊을 수 없는 이유 하나 더 있죠. 본인들이 무려 6건을 보도하면서 이걸 팩트 체크를 했어요. 물론 이 6건이 굉장히 다 좋은 팩트 체크였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팩트 체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당시 TV조선 저녁종합 뉴스죠. 뉴스쇼 판 여기서 6건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걸 팩트 체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대대급 북한 인민군 개입은 억지 주장이다. 이걸 밝혀낸 게 있습니다. 임천영 씨의 주장을 그대로 이제 반박을 한 거죠. 북한군의 5.18 민주화 항쟁 개입설이 본격 대두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증언을 쏟아내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카더라 추측이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도 대대병력이 침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해제된 미국 외교 기밀 문서에서도 북한군 개입과 관련된 정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이상준입니다. 그래서 TV조선이 가장 돋보였던 팩트 체크가 신원 미상자하고 행방불명자를 가지고 이 북한 인민군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 북한군 개입설 중에 그걸 이제 팩트 체크를 하는데 이 TV조선 설명이 이렇게 돼요. 우리 말을 인정해야 되고 북한군 장교 출신 임천용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수십 명의 행방불명자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신이 북한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다음에는 망월동에 지금 있는 신원미상자 70명에 가까운 행불자 5.18 광주 사건 때 70명에 가까운 행불자가 올리 날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과연 사실일까? 5.18 국립묘지에 있는 무명 열사의 묘입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시신은 5구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당시 검시서를 보면 차 위에서 시위를 하다 떨어져 숨졌거나 4살짜리 아이 그리고 40대 남성 등으로 북한군과는 거리가 멉니다. 5.18 당시 실종된 66명의 행방불명자를 추모하는 곳입니다. 비석마다 이렇게 생년월일은 물론 가족의 이름까지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모두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족이 있고 신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도 북한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을 뒷받침할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TV조선 강선미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한 거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뒤에 보도에서는 이 북한군 개입설의 맥락 중에 하나가 북한에 인민군 열사묘가 있는데 그 인민군 열사묘가 1980년 5월에 광주에 왔던 사람들 중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기리는 묘다. 막 이런 주장이 있어요.
광주 민주화운동에 투입됐다가 귀환하지 못한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여기에 묻혀 있다는 건데 이건 역시 황당한 얘기라는 게 대한민국 정보당국이 내린 결론입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북한 정보원을 통해 현장 조사를 했지만 묘비 속 이름들과 광주 민주화운동을 연결지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특수부대원의 이름을 나열하고 특수인물을 공개하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민군 열사면은 광주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TV조선 정세영입니다. 이렇게 팩트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TV조선이 지난 이 5.18 관련돼서 진상조사가 굉장히 자주 있었잖아요. 4개 정권에서 진상조사를 했는데도 민주화운동은 결론이 났다. 뭐 이런 보도도 내요. 그러면서 북한군 개입설 근거가 없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보도가 뭐냐면 수차례 진실규명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자리 잡은 5.18. 근거 없는 루머 대신 역사의 진실만이 남겨져야 할 때입니다. TV조선 양지혜입니다. 북한군 개입설 주장하는 니네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혼내는 보도를 해요. 자기가 지금 자기가 자기를 좀 혼내는 거예요. 혼내고 반성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나름 그때 당시에 저는 이게 TV조선에서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근데 네. 이거에 나온 이유가 이렇게 6건을 보도하고 나서 장성민 씨가 사과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그리고 관련 단체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금 TV조선의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영상이 기사에 바로 안 떠요. 싹 삭제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또 TV조선이 찾지 못한 꼼수로 풀 영상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보도들을 내놨었는데 이번에는 무엇을 했느냐. 그럼 이번에 이 자기네들이 연락해놨었던 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대충 이렇게 좀 편집해서 6건 중에 한 2건만 살려가지고 이걸 보여주면 되잖아. 그럼요. 왜냐면 지금 팩트체크하는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지 않는다는 게 6건이나 이들의 이렇게 미리 행동이. 해놨는데. 네. 자기네들에서도 지웠나 봐요. 안 좋은 추억은 다 지워버리고. 그나마 팩트체크한 보도들이 MBC하고 JTBC에서 이제 등장했다라는 건데 사실 저도 이거를 봤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KBS가 왜 이런 보도를 제대로 안 내놨을까라는 생각을 어제도 저는 지적을 했거든요. KBS가 했어야 된다.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제대로 딱 내야 되는데 약간 기계적 그 균형을 맞추는 식의 보도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그 방송에서도 기계적 균형은 이 역사적 진실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그 절대 가지 말아야지 될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MBC 보도가 그나마 저는 MBC께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요거 좀 얘기해 주시죠. MBC가 이제 2월 10일에 팩트체크 기사를 하나 냈는데 보도 제목이 이겁니다. 가짜뉴스로 결론 났는데 국민 대표들이 확산.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가짜뉴스인지 이미 판결이 났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이거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한 거였어요. 지 씨는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분석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반면 북한군으로 지목된 사진 속 인물들은 광주 시민이었던 걸로 밝혀진 겁니다. 지 씨가 광주에 침투했다고 지목한 북한 주민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976년 1월 5일 생이고요. 지금 이 사진에 보다시피 지금 이 사람이 제라고 말합니다. 광주 사태 때. 이게 4살짜리 모습인가요? 법원이 지 씨 주장에 대해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 보기에 신빙성이 상당히 부족해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다른 판결들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은 번번이 허위사실로 결론났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지 씨를 초청했고 심지어 지 씨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JTBC의 팩트체크를 전달해드리면 사실 이런 가짜뉴스가 이렇게 크게 돌면 JTBC는 참 좋을 것 같아요. 팩트체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이 톱보도로 이 소식을 전하면서 팩트체크를 아예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러고 나 손석희 앵커가 오랜만에 같이 했는데 JTBC가 팩트체크한 건 뭐냐면 북한군 개입설은 가짜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걸 유포하고 있는 게 누구냐? 유튜브 극우 채널. 그럼 이걸 삭제할 수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본 거예요. 국내 사업자와 달리
유튜브 같은 국외 사업자에게는 삭제 명령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서버가 한국에 없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불법 정보는 이런 것들 예.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예. 바로 차단인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U+ 같은 통신사의 차단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되도록 막아놓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완전히 지우도록 만드는 방법은 여전히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구글의 정보 중에서 5,100건 이상이 시정이 필요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삭제 명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네. 예. 대신에 통신사에게 차단을 명령해서 검색이 안 되게 가려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 삭제는 유튜브가 스스로 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팩트 체크를 했어요. 방통위가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신기하게도 JTBC의 팩트 체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을 하면 이걸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되게 유의미한. 네, 방통심의도 이 보도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2012년에 5.18 관련 게시글과 영상 다 포함한 거예요. 시정 요구 현황인데 2012년 한 건도 없었고요. 2013년에 해당 정보를 삭제해라 한 게 8건 있었어요. 이 삭제하는 건 우리나라 거란 소리죠. 그리고 2015년에 제가 아까 말한 게 해당 정보의 삭제가 142건이 있었고요. 접속 차단이 9건이 있었어요. 이 접속 차단이 이거예요. 네. 유튜브예요. 네. 2017년에는요. 해당 정보의 삭제가 139건이 있었고요. 접속 차단이 5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접속 차단을 전부 보면은 2014년에 23건을 접속 차단했고 2015년에 9건, 2016년에는 없고 2017년에 5건을 접속 차단했어요. 근데 2018년에는 한 건도 안 했어요. 지금 2018년은 정보 삭제도 8건밖에 안 되고요. 2018년 10월 20일까지 접속 차단도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2018년에 방통심의가 이 전보다 5.18 다른 건 모르겠지만 5.18 게시글 관련 5.18 게시글이나 유튜브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는 분명히 멈췄다. 기능이 멈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통심의위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방통심의위가 그죠. 결정을 내리면 네. 방통심의는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의위에서 심의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명령해요. 차단 명령을 내리는 거죠. 네. 예.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열심히 하겠다고는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며칠 전에 아시겠지만 민원연이 이제 140건 정도를 지금 민원을 넣었고요. 이 작년 거를 작년에 넣었어요. 11월쯤에.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니까 민주당이 최근에 지난 한 3일 전에 민주당이 한 50몇 건 넣었대요. 또 5.18 관련된. 그럼 지금 200건 넘게 지금 굉장히 큰 폭탄이 방통심의위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것을 다 보고 판단해서 접속 차단을 하던 아니면은 삭제 지시를 하던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동안 작년 2018년에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큰 폭탄이 지금 떨어진 아니 미리 상황인데. 했어요. 숙제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숙제를 미뤄놨어. 이거 약간 방학 끝나는 날에 몰아가지고 일기 쓰면서 숙제 이거 너무 많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변명을 하자면 손이 모자라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민원연도요. 손이 모자라면 인터넷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손을 쓰셔라.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인데 예산 확보하고 어떻게 해서든 일이 되게 좀 노력을 좀 해라 이런 말씀을 일을 드려야 되게 돼요. 해야지. 예. 자, 방송 모니터는 우리는 왜 입만 열면 자꾸 기승전 방심위로 가지? 대단합니다. 방통위도 이 정도면 블랙홀이에요. 모든 이슈를 다 끌어들이니까.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이제 신문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방송은 끝났고요. 자, 신문 보도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사실 방송하고 비슷한 양상을 네,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망언이 나온 다음 날 9일 보도량을 살펴보면요. 동아, 조선, 중앙, 매경, 한국경은 단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야. 네.
이날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토요일 판이라서 그런가. 하지만 경향과 한겨레는 각 2건씩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일단은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모른 척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묻어두자. 잠잠해지겠지. 뭐 이런 걸 이러다 말겠지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안 끝났죠. 그들의 바람대로. 이슈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조금씩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보도를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 네, 우리 동아와 매경과 한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동아가 2건, 매경이 1건, 한경이 2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한 건, 두 사실 건이야. 하지 않은 거죠. 아니 그래도 조선은 했네요. 또. 그렇죠. 근데 조선은 희한하네. 6건, 중앙은 6건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설까지 냈거든요. 아, 이따가 그래요? 말씀드리겠지만 나름의 어떤 보도를 했다. 신기하네. 그런데 같은 기간 한겨레 14건, 경향 9건에 비해선 역시 적다? 적긴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고 좀 전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도 그렇죠. 동아랑 경제지자 같은 경우는 일단 덮고 가자. 여전히 이러고 우리는 있다.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다. 난 경제지라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다른 이슈에서는 늘 이렇게 끼어들긴 다른 하는데. 걸 왜 이렇게 잘할까? 5.18 관련해서만 이제 일단 너무 놀리는 것 같다. 하여튼 뭐 실망스럽고. 다만 조선과 중앙에서 이 5.18 관련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사설을 내놨어요. 우리 어떤 방송에서도 뭐 그랬지만 논평에서 그랬지만 비판하는 사설을 내놨는데 그 논조에서 약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 그 사설에서의 포인트는 이 문제 발언한 국회의원들을 징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명해야 된다. 이런 퇴행적인 역사관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의 그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한겨레에서는 여야 4당은 망발 의원에 대한 국회윤리위원 회부는 물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을 비호할 이유가 없다. 엄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경향에서는 반동을 회책하는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엄중한 단죄에 동참해야 한다. 이게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데 조선중앙은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뭐 제명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이제 걱정하는 얘기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는 거지만 왜 이렇게 망언을 해가지고 지금 분위기 좋은데 잘 가다가 왜 그러느냐 약간 이런 논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지지율 깎아먹는 짓을 해? 그러니까 잘 가다가 약간 이런 나오는데 어쨌든 이 조선일보에서도 약간 독특하게 어쨌든 이걸 비판했으니까 제가 비판한 것들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11일자 극단으로 과거로 가는 한국당이라는 그 기자 칼럼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법원 등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된 사안이다. 그런데도 지 씨는 무리한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한국당 원내대표에게도 폭언을 서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5.18 북한군 개입설은 이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들어서지도 않는 아예 그냥 가짜 뉴스임이 조선일보에서도 이제 인증을 해준 거죠. 허위 사실. 그리고 뭐 5.18 토론회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선 퇴행적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뒤에서 어떻게 얘기를 전개를 시키냐면 내년 총선에서 호남에 진출하는 서진을 벼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5.18 관련해 이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서진은 고사하고 수도권 민심에도 악영향을 미쳐 제1야당 자리나마 보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웃기네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위 조작 정보를 얘기하고 망언을 그렇죠. 했는데도 선거 걱정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명 이야기 대신에 걱정스럽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당 야당 복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아니 네. 5.18 유공자들이 이런 걸 보면 진짜 얼마나 그러니까요. 지금 비판을 똑바로 하지도 않고. 근데 그 다음날 내놓은 사설은 더 전입 가경인데 제목도 전입 가경 한국당이네요. 그래서 거기서 집권 세력의 폭주에 눌리고 지친 상당수 국민은 한국당이 새 지도부 진영을 갖춰 합리적 견제에 나서주지 않을까 내심바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요 며칠 새 한국당 안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소란은 그런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까지 부끄럽게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 똑같은 변주죠. 네. 그러니까 근데 어제 우리가 이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개의 사설, 그러니까 점입가경 한국당하고 아까 이제 말한 거꾸로 가는, 그러니까 과거로 가는 한국당, 이 두 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나빠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살짝 또 결이 달라요. 그래요? 네. 그 중앙일보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꾸짖는 수위가
조금 낫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정말 가장 창피하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동아일보는 아예 안 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못 하겠고. 아예 안 했어요? 안 했어. 사설을 안 냈어. 사설을. 사설을 안 내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 동아일보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 동아일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건가? 안 볼란다 그런 거 있잖아. 안 볼란다. 에이 이놈들 왜 이러면서 그런 마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는 어떻게 좀 비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화가 난 거지 자신들의 지금 내가 얼마나 밀고 있는데 니네 이름 대 그러면서 이제 똑바로 해라 좀 제발 이런 약간 이런 그런 느낌. 거고 그만 사고 치고 임마 이런. 중앙일보는 그거보다는 조금 세게 니네 이러면 보수야당 못해 이렇게 이거는 야당의 길이 아니지라고 이제 에헴 그렇게 얘기하는 수준입니다. 좀 얘기해 보세요. 네,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 보수 재건에 찬물 끼얹은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그는 이 레드라인을 한참 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똑바로 하면서도 공천회에서 나온 말들을 좁게 보면 건강한 보수 재건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었고 넓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도 백해무익하다. 극단적인 우익은 진정한 보수의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어요. 뭐 맞는 얘기 같긴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요. 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사설은 안 내놨잖아요. 근데 동아일보 보도 제목들을 이렇게 봤더니 전부 다 일부 의원 이렇게 계속 일부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일부인 건 맞아요. 3명의 의원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 전체를 봤을 때는 고작 일부 3명이 한 행위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일부 의원의 행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과연 그냥 일부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인가라는 걸 봤을 때 제가 아까 말한 자유한국당이 이상한 짓을 막 하고 있었다는 그거를 본인들이 전혀 몰랐다면 그 공당은 진짜 유기관리가 전혀 안 되는 소통이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자꾸 일부 의원은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고 이거 왜 자유한국당 전체로 몰고 가세요? 일부 의원들 이 사람들만 좀 혼나면 되지라고 얘기하신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이번 사태는요. 저쪽이 말할 때 보수 언론이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정교조나 뭐 촛불 시민 민주노총에게 문재인 정부가 발목을 잡혔다라는 그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발목을 잡혀서 자꾸 저쪽 진보적인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에이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수 언론이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은요.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태극기 부대에 발목을 잡힌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잡혀가지고 태극기 부대와 유튜브의 그 클릭수 있잖아요. 거기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게 되게 정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들은 이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다 이게 정상이야. 근데 그거를 계속 보시다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네 지지 세력이고 지금 거기에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머리가 세뇌당하는 거지. 그쪽의 주장에. 댓글 한 3,000개씩 달렸는데 다 막 북한군 개입했다라고 얘기하면. 네네네. 그러면서 완전히 발목이 잡혀버려서 이 사람들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유한국당 안에 있어서 이거를 감히 왜냐면 계속 그들이 계속 말하는 보수 우파는 결집해야 되고 그 사람 그 유튜브를 들어보면은 똑같이 하는 말이 계속 보수 우파가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겉으로는 지금 반성 모드를 내고 있지만 차마 그 태극기 부대와 그 보수 유튜브를 지지하는 그 클릭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그 눈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이게 이제 발목이 잡혀버려 이게 그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당장 당사자들의 행동만 봐도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여요. 김순례 의원 보셨잖아요. 그럼 전당대회를 나오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반성하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김진태 의원도 뭐 이종명 의원 대표 출마한다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겉으로는 좀 약간 꼬리를 내리고 특히 이제 조선일보조차도 이건 너무하잖아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이들은 그 보수 우파라고 하는 그 많은 세력들 그것에 계속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완전히 접는 게 완전한 사과가 아니고
그냥 사과하는 척하면서 맹탕이죠, 다시 맹탕. 한번 치고 올라오고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고 이 주제를 전략적 끊임없이 후퇴.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나치처럼 이 5.18 관련된 얘기는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정말 뭐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일벌백계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다 그랬지만 조선일보가 과거에 어떤 보도를 했던가 5.18 당시에 이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 지지율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 5.18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조선일보도 어떤 5.18 광주 항쟁 당시에 그런 학살의 공범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어떻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지 저희가 이제 조선일보 대부사라는 그 책에서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봤어요. 그 부분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섭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이 역사에 다 기록이 남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무려 30년 전에 나온 기사가 다시 이렇게 회자가 되는 건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일보는 그 80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광주항쟁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19일, 20일 되면 이미 막 폭행이 시작되고 이 개헌군에 의한 무자비한 그 진압이 시작되었던 때거든요. 근데 그때 보도를 일절 하지 않다가 22일 날에 처음으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 인물 및 고첩, 이게 고정간첩이래요. 고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했다는 계엄사의 발표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날에는 광주 사태 수습의 기미라는 제목의 어떤 기사에서 22일 현재 군과 경찰이 전남도청에서 철수한 뒤 광주시는 일부 무장한 폭도에 의해 장악되어 행정은 완전히 마비됐다. 소요는 21일 목포로까지 번져 광주에서 내려간 폭도에 의해 과격행위가 있었으나 대다수 시민들은 이들을 추종하지 않았으며 대학생들이 과격한 군중들의 해산을 종용했다. 폭도들은 경찰서와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기와 탄약을 탈취하고 전국에는 각종 유언비가 나돌았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최소한의 피해를 준 이 개헌군을 칭찬하는 이런 보도를 내놓고 얘네가 진짜 완전히 정신이 나간 그러니까 폭도로만 몰아붙이고 유언비어로 몰아붙이고 게다가 이제 그 마지막 그 도청 점령 전남도청 점령 당한 이후에는 개헌군 칭찬을 하거든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국군이 선량한 절대다수의 광주 시민, 그 국민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이번 행동에 어려움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신증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계엄군은 일반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극소화한 희생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성공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성공했대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봐. 오직 명백한 것은 광주 시민 여러분은 이제 아무런 위협도 공포도 불안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이 미친 거 아니야? 예나 지금이나 조선일보는 똑같았다. 처음에는 묻으려고 했지만 묻을 수 없으니까 화가 난다.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뭘 반성하라고 하나 지금 우리가 입이 아프다 그런 결론에 이르릅니다. 네, 그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조선일보와 이 북한군 개입설에 다 해당되는데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네. 영원히 만나지 말자. 부모가 되면 뒤를 보게 된다. 내 인생의 전부가 있으니까. 가족이 살아갈 사회가 언론으로 인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우리 가족 첫 번째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